자, 분심의 결과 통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급좌회전하면서 진입한 과실이 80%다. 비보호 좌회전 차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직진 신호 차량도 20% 과실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웃었어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막 이렇게 켜 있을 때 여기가 60km, 80km 지점이다. 보통 60km, 80km 그러잖아, 70km.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몇 킬로로 거기를 도로를 진입하나요? 교차로를. 신호등 교차로에서 80km 지점에서 80km로 갈 때 경찰이 단속합니까? 그건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죠. 예. 왜?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과속 단속 못해요. 그냥 80km에서 80km로 가는 게 도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경찰관 생활할 때 단속 못하죠. 예. 그럼 80km 지점이다, 뭐 60km 지점이다. 이렇게 달려가던 차들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좀 더 추돌 사고가 나올 수 있겠죠. 뒷차가 80km로 달려가다가 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그러냐고 또 그죠? 사고 뻔히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80대 20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가져왔는데, 자, 분심이 주장대로 신호를 받고 지나가다가 서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지금 좌회전 지역이죠? 자, 가다가 여기는 이제 좌회전 차선 비보호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차가 저 볼 수 있나? 여기 오는 건 못 보죠? 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쵸? 볼 수 없으면 그냥 일단 들어가나요? 아니면 요만큼 들어가서 보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가 60km, 80km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속도를 줄였어. 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그러고 사고 나겠죠. 지금 우리나라 교차로 보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막 달려 들어가요, 그죠? 네, 저 같아도 막 들어갑니다, 거기를. 네, 근데 저렇게 서행이라는 거는 30km도 서행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20km 이하로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이렇게 있을 때 가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계속 추돌사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행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없습니다. 서행하면 안 되죠. 서행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지경사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센터장님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네. 서행의 의무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이가 어느 법을 찾아봐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선 서행하라는 의미가 없어요. 서행, 일단 일시정지나 서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네, 근데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서로가, 이거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 1차선에 있으면 여기 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 올 때는 한 15m? 10m, 15m 쪽에 차가 달려오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오는지 안 오는지 못 본다고. 그럼 들어가는데 저 차보로 서행하지 않은 것이 20%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사고 난 건데. 근데 아까 그 운전자는 서행을 했어요. 또 천천히 갔어요. 차 부드럽게 와서 쓰잖아요, 그렇죠? 끼익하지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예. 자, 근데 그거를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줄이면 꽝. 예. 뒷차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어떡하냐, 신호등이 있는데. 예, 이런 결과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제가 비보호 좌회전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가 지금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죠.
네, 여기로 지금 좌회전하라는 비보호자, 여기가 지금 삼거리예요. 저쪽으로는 사거리가 아니죠. 삼거리인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여기 보면 비보로 어린이 보호구역 비보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들이 직진 신호에 들어오는데 지금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만약에 있으면.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삼거리 지역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들이 있는 곳에는 이 비보호 표시를 붙여놨어요. 근데 반대편에 한번 저쪽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 무슨 비보호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보호 표시가 아예 없어요. 여기 그냥 직진 신호 들어오면 저쪽에 저 차가 좌회전 신호에 가는지 비보호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여기 좌회전이 허용되진 않는 구역이 아니요. 신호가 없는데요. 직진하고 비보호.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0km를 한다. 그럼 저쪽에 비보호 좌회전차가 지금도 이제 서 있는데 저 비보호 만약에 직진을 할지 비보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 차가 여기서 가는 차는 왜 이게 없을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이렇게 그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화살표를 만약에 이쪽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다면 비보호 표시를 해놔야 될 거냐.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허용지역이다라는 거든가. 그래야 뭐 서행을 하든지 뭐 그 분심이 얘기대로. 그래서 보통 보면 비보호라는 거는 그 80년도라 그랬죠. 그죠? 행정안전부로 156호. 그죠? 지금도 여전히 비보호예요. 지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분심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호등이 아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거기는 일시정지나 서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았다? 기가 막히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거기는 앞으로는 절대로 80km 지점에서 80km로 가는 자체가 위법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80km 지점에서 80km 비보 이쪽에 나는 비보가 어딘지 몰라. 표시가 없으니까 몰라. 그냥 신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은 저쪽에서 비보 좌회전 지역이야. 그럼 이쪽 운전자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는데 이 운전자는 아무 표시가 없어. 비보 표시가 없어. 저쪽에서 비보 좌회전 들어온다는 표시가. 그걸 왜 안 해놨을까?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쪽 운전자들은 그냥 신호대로 정상적으로 가면 된다. 단지 네가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비보호라는 건 지금도 여전히 비보호다.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니까 좌회전차가 알아서 가야 돼요. 안전할 때. 근데 마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좌회전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 들어가고 직진 들어가다 사고 나면 8대2 보통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거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분심위에서 8대2를 주장한다? 참 문제가 많은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분심이 올라갔다 그러길래 그때 내가 예상한다고 06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분심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상이 된다. 근데 분심이라는 데가 전혀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니까 막 그냥 뭐 과실이 있는 것도 100대 0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거기. 그런 사람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과실을 자꾸 부여하는 거 고의적으로. 그 둘 중에 딱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거기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100대 0을 100대 0으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그거 아니다면은 실력이 있으면서도 거기 앉아 있는데 8대2 뭐 자꾸 이렇게 칠다 그러면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는 고의로 알면서도 그죠? 딱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무식한 사람만 앉아 있거나 과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8대2, 9대1 지네들 맘대로 그냥 막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창원에서 그 교육받은 교육생이라 그랬죠. 그 교육생이 김해에서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운전자들은. 그러니까 서행을 일시정지 서행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변 운전자들 그럼 그런지 알아요.
우리 같은 뭐 교통사고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좀 알지. 어디서 들어본 거야 서행이라는 거죠? 일시정지 뭐 서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도로교통법 지금 31조에 들어가 있더라고. 31조에 보면 서행 일시정지. 네. 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겠죠. 근데 이거를 뭐 결과대로 8대2 그러는데 그럼 뭐 얼마 손해 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 6만 원인가 8만 원 정도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송하겠냐 안 그랬어요. 네, 그거 가지고 소송하겠냐 그랬더니 소송하기 힘들죠, 그죠? 나 같아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 이겨도 얻는 게 없고 오히려 또 오래 하잖아요, 그죠?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뭐 저도 소송 지방에서 해봤지만은 교통사고 내 차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냥 보험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바로 그냥 솔장 집어넣는데 간단한 건데도요 거의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 정도로 오래 기다려. 그리고 몇 번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보통 이제 그 포기들 하고 마는데 당시 저는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때 그냥 버르장머리 가리키다를 소송을 결국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심이 사람들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거 가지고 네가 이거 경미한 거 가지고 소송 가겠냐? 그러니까 그 나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분심이라는 그 자체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그 사람도 좋게 안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괘씸하게 봐요. 거기 보면 뭐 변호사도 있다 그러고 교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변호사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죠. 그것도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교통사고의 교차도 몰라요. 근데 뭐 무슨 교수 뭐 자동차 공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냥 그러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앉혀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좀 실력이 있는 사람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앉혀놓으면 국민들이 좀 편하거나 그럴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 뭐 무료봉사 하나요 거기? 돈 받고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분심이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은 안 하겠죠.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죠. 그게 아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가 아닌가. 보험협회. 거기서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과실분쟁심의위원회. 근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면 그거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송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다. 아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자회전 지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회전 지금도 비보호예요. 그거를 보호해준다? 20%?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이 차선이 여기서 보면은 1차선, 2차선 여기는 이제 좀 저기는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회전 전용차로인데 저 차가 비보호자회전을 이미 들어오고 있을 때 쭉 들어오는 걸 보고도 이쪽에서 뭐 이렇게 뭐 우회전을 들어간다든가. 근데 차선이 보통 이제 보면 뭐 2차선이 아니라 3차선, 4차선 이런 넓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과속이라든가 이걸 해서 그냥 전방을 살피지 못해서 들이받아서 그때는 과실 한 20-30% 부여해요. 그거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런 1차선, 2차선 이런 데서 과실을 부여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비보호 개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분심이 저는 분심위에서 지난번에 우리 06회 방송 권지기 강사님 봤어요? 네. 보험사의 문제점. 네. 거기 보면은 KBS 저거죠. 뭐냐면 소비자 보호센터인가? 네, 거기 내가 영상을 아예 갖다 올려놨는데 짜고 치는 거야. 짜고 보험사끼리 우리 고객한테 자 지금 센터장하고 내가 사고 났어. 그러면
센터장이 100% 잘못이야.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무과실이야. 근데도 우리 보험사에서 자꾸 나를 10% 20% 이렇게 하면은 물어줄 때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나왔을 때 뭐 10% 물어주면 100만 원 물어주면 물어줄 때는 왜 우리 보험사가 손해를 보느냐? 나중에 돈을 올려받는 게 더 많다 이게야. 네. 그 뭐 뉴스 그 보도 방송에서 보도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 번은 뭐 한 번 사고 난 거는 안 올라간대요, 적으면. 근데 그게 한 번만 사고 나겠나요? 또 무과실로 사고 나서 뭐 10% 20%도 안 쳐놓으면 그 다음에 보험료 폭탄 맞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난 저 분심이가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진짜 무식한 사람들 거기다 앉혀놨거나 교통사고의 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을 앉혀놨다면은 고의성을 가지고 보험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냥 도와줄까요? 나는 그 뒤에 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어떤 데 들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좀 괘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찍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 2달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기 한번 방송 찍으려 했다가 그때 못했죠. 사정상 못했고. 이거 오랜만에 이 사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김혜계인 택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분심이 비보호자회전 그 결과 8대2. 앞으로 거기 분심에는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저는요 그거 올리지 말라 그래요. 저도 소송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보험사하고 잘해서 100대 용추장해서 그렇게 해라. 또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이제 그걸 배운 건데, 경면사고 나잖아요. 경면사고 슬쩍 박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10% 20% 과실 물어야 되잖아. 만약에 그쪽에서 자꾸 이제 그럴 때 대인접보를 해달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100% 차 고쳐주면 내가 병원에 안 갈 거고, 안 고쳐주면 나 병원에 간다 그런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저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 배운 거예요. 한 오래됐죠. 그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상담하는 그 교통사고 상담하는 교육생이, 원장님 내가 병원에 안 가는 조건은 100% 다 물어주기로 했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가 병원 가면 지도도 손해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난 그때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 분심이에 대해서 저는 참 못마땅해요. 일단 분심이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있어서 자꾸 보험사 표를 들고 고객들을 우롱하는 결과 아니냐.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면 좀 과감히 다 잘라버려야 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분심이. 예? 네,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